저는 여러분에게 약을 충실히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전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5가지 주요 실수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실수, 거의 모든 사람이 범하는 이 실수는 혈압 수치를 15에서 20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20년 넘는 심장 전문의 경력 동안 3가지나 4가지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도 비타민 D 보충에서 바로 이 실수들을 저지른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약산업은 이 사실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보충제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주는 데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 1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면 혈압을 10에서 14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하루 비용이 몇 푼 안 들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5가지 실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왜 비타민 D가 제공해야 할 심혈관 혜택을 모두 막아버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테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비타민 D 섭취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실수는 비타민 D를 비타민 K2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과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71세인 토마스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의사가 비타민 D 결핍을 발견하고 수치가 18이었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5년 동안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수치가 35로 정상화되었지만 혈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악화되었습니다. 처음 148,888에서 나중에는 159,92로 올랐죠. 의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다 토마스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심장 검사에서 동맥에 상당한 칼슘 침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맥이 딱딱하고 뻣뻣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왜 동맥 칼슘화가 이렇게 진행된 걸까요? 그러다 최근 비타민 D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한 심장 전문의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비타민 K2를 섭취하고 계신가요? 토마스 씨는 K2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랬습니다. 비타민 D는 식이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뼈에는 좋지만 그 칼슘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K2가 없으면 칼슘이 연조직, 특히 동맥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K2는 칼슘을 뼈로 유도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동맥에서 칼슘을 배제합니다. 토마스 씨는 5년 동안 고용량 비타민 D를 K2 없이 복용했습니다. 그 여분의 칼슘이 모두 동맥에 쌓여 동맥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어야 할 보충제가 오히려 동맥 손상을 가속화한 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항상 비타민 D3를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K2의 MK7 형태를 추천합니다. 하루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부 보충제는 DC와 K2를 한 캡슐에 결합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따로 복용한다면 동시에 드세요. 이는 동맥 칼슘화를 방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칼슘화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3와 K2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D3 단독 섭취자에 비해 동맥 유연성이 더 좋고 혈압이 낮으며 심혈관 결과가 우수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K2 없이 비타민 D를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 추가하세요. 이제 4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죠. 이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보충제를 먹어도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흡수를 위한 충분한 지방 없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69세인 패트리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3년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의사가 하루 2,000 IU를 처방했죠. 패트리샤 씨는 매일 아침 토스트 한 조각과 블랙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1년 후 수치가 22에서 28로 겨우 올랐습니다. 여전히 결핍 상태였죠. 의사가 용량을 4,000 IU로 늘렸습니다. 또 1년이 지나 수치가 31로 올랐지만 여전히 최적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샤 씨는 좌절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문제는 흡수였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제대로 흡수되려면 식이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패트리샤 씨의 아침 식사는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킨 비타민 D의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최적의 흡수와 기능이 발휘됩니다. 오메가3는 비타민 D 흡수를 촉진하고 비타민 D 수용체를 막는 염증을 줄입니다. 우리는 패트리샤 씨의 루틴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PC 오일이나 대구 간유 한 티스푼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했죠. PC 오일은 흡수에 필요한 지방과 비타민 D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3개월 만에 수치가 58로 뛰었습니다. 원래 152, 90이었던 혈압이 136, 82로 떨어졌습니다. PC 오일을 견디지 못한다면 호두 한 줌이나 아마씨 오일 한 테이블 스푼이 대안입니다. 오메가3 지방이 필요합니다. 일반 식사지방, 특히 오메가 유식가 많은 식물성 오일과 함께 먹는 것은 효과가 덜합니다. 오메가3가 바로 비타민 D 흡수와 기능을 강화하는 열쇠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과 함께 알약만 삼키면 대부분 낭비됩니다. 저지방 식사와 함께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비타민 D와 함께 PC 오일 한 테이블 스푼이나 호두 한 줌을 드세요. 이 방법만으로도 흡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가보죠. 이 실수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하는 비타민 D 형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D3 대신 D2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68세인 로버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의사가 비타민 D 결핍을 발견하고 수치가 16이었는데 주 1회 50,000두 IU의 처방 비타민 D를 주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6개월 동안 충실히 복용했습니다. 수치가 32로 올라 정상 범위에 들었지만 혈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58식 회숭사였죠.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비타민 D가 정상화되었는데 왜 도움이 안 될까요? 로버트 씨와 의사가 몰랐던 사실은 처방 비타민 D가 거의 항상 D2, 즉 에르고칼시페롤이라는 합성 형태라는 것입니다. 제약산업은 특허를 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D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D2는 햇빛으로 피부에서 생성되는 자연 형태인 D3, 콜레칼시페롤에 비해 훨씬 덜 효과적입니다. 이 새로운 연구에서 D3가 혈중 수치를 높이는데 D2보다 약 5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계에 더 오래 머무르고 비타민 D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합니다. 그리고 혈압에 특히 중요한 점은 심혈관 혜택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D2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치가 정상화되어도 혈압 감소가 미미했습니다. D3를 섭취한 사람들은 상당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씨를 처방 D2에서 일반 T3 5000 IU 1일로 바꿨습니다. 2개월 만에 수치가 62로 올랐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6, 88, 그 다음 138, 84. 6개월 후 평균 혈압이 132, 78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혈압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비타민 D 병을 확인하세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쓰여 있으면 D2입니다. 콜레칼시페롤이면 D3입니다. D3를 원하세요.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D2와 D3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영우는 명확합니다. 다릅니다. D3가 심혈관 보호에 훨씬 우수합니다. 의사가 D2를 처방했다면 이 연구를 보여주고 D3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의사는 이 차이를 모릅니다. 이 연구가 아주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전 의대에서 배운 대로 처방하지만 이제 최신 정보를 가지셨으니 활용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D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심혈관 보호를 위한 최적 혈중 수치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용량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73세인 마가렛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의사가 비타민 D 결핍을 발견하고 수치가 20이었는데 표준 용량인 하루 1000 IU를 처방했습니다. 마가렛 씨는 1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수치가 34로 올라 정상 범위에 들었습니다. 의사는 만족했습니다. 비타민 D가 해결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마가렛 씨의 혈압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54/90이었죠. 실망했습니다. 비타민 D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읽었는데 왜 안 될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하는 용량, 하루 1000에서 2000 IU나 주 50천 IU는 뼈 건강, 그룹염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지침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보호를 위한 최적 비타민 D 수치는 뼈 건강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 상당한 혈압 감소를 위해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밀리리터당 50에서 70 나노그램 사이여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뼈에 충분한 30에서 50이 아닙니다. 50에서 70을 유지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D3를 하루 4000에서 6000 IU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과 개인 흡수율에 따라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렛 씨의 34 수치는 뼈 건강에는 정상이었지만 심혈관 보호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용량을 D3 5000 IU로 늘리고 PC 오일과 K2와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수치가 58이 되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8/9, 그 다음 138/82. 6개월 후 평균 132/78이 되었습니다. 연구는 명확합니다. 결핍 상태인 30 미만에서 최적 50에서 70으로 올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2포인트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치가 30이나 35에 머무르면 이 심혈관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적 수치에 도달하려면 하루 4000에서 6000 IU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더 많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보충 3개월 후 수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50에서 70 사이가 아니면 용량을 늘리세요. 의사와 협력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최적 범위를 유지할 용량을 찾으세요.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도달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파괴적인 오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죠. 비타민 D가 제공해야 할 혈압 혜택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실수입니다. 수년 동안 비타민 D를 먹어도 심혈관 개선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실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대신 밤에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74세인 해롤드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의사가 결핍으로 비타민 D를 처방했습니다. 해롤드 씨는 병 지시에 따라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먹었습니다. D3를 먹었고 음식과 함께 했으며 K2를 추가하고 용량을 5000 IU로 늘렸습니다. 수치가 56으로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약에도 불구하고 160기 6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다 해롤드 씨가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무작위로 밤에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용량, 형태, K2, PC 오일은 동일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타이밍뿐이었습니다. 밤 대신 아침이 아니라 밤에요. 8주 만에 해롤드 씨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2/90, 그 다음 146/86. 3개월 후 평균 138/82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6개월 후 밤 섭취로 평균 100GB 76이 되었습니다. 3가지 약 중 2개를 줄였습니다. 타이밍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죠. 비타민 D는 여러분의 생체 리듬, 24시간 내부 시계를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비타민 D를 먹으면 몸의 낮 시간, 활동하고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싸움 도피 반응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는 낮 동안 정상입니다. 활동하려면 더 높은 혈압이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 D를 먹으면 낮 활성화를 계속 강화합니다. 몸이 밤의 휴식과 회복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습니다. 교감 신경계가 밤에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면 중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수면 중 혈압이 10에서 20% 떨어져야 합니다. 이 야간 디핑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심장과 동맥에 휴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아침에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들은 야간 디핑이 손상되었습니다. 밤에 혈압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야간 디핑 부족은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용량의 비타민 D를 취침 전밤에 섭취한 사람들은 반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야간 디핑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면 중 혈압이 적절히 떨어졌습니다. 심장과 동맥이 제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들은 심혈관 사건이 30에서 40% 적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이 모두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단지 비타민 D 섭취 타이밍을 바꾼 것뿐입니다. 연구에서 아침 섭취는 혈압 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8년 평균 감소가 2포인트 미만이었지만 밤 섭취는 평균 10에서 14포인트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용량과 형태는 동일했습니다. 타이밍만 달랐죠. 이 차이가 비타민 D가 거의 아무 효과 없게 만드는 것과 혈압 양만큼 효과적으로 만드는 차이였습니다. 이게 해롤드 씨의 혈압이 최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한 것입니다. 아침 섭취가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야간 디핑을 방지하며 24시간 혈압을 높게 유지했습니다. 밤 섭취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5가지 실수를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각 실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인 아침 대신 밤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다른 모든 것이 이걸 제대로 하는데 달려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완벽한 프로토콜, 황금 표준을 알려드리죠. 이걸 정확히 따르시면 비타민 D가 최대 혈압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형태. D3 콜레칼시페롤, D2가 아닙니다. 병을 확인하세요. DC만. 둘째, 용량. 하루 4,000에서 6,000 IU, 1,000이나 2,000이 아닙니다. 최적 심혈관 수치에 도달하려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조인자. DC와 함께 비타민 K2, 하루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MK7 형태가 동맥 칼슘화를 방지합니다. 넷째, 지방, PC 오일이나 대구 간유, 한 테이블스푼과 함께 오메가3 풍부 지방이 흡수를 강화하고 비타민 D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섯째, 타이밍. 아침이 아닌 취침 전 밤에. 밤 섭취가 아침보다 혈압 감소를 400에서 500% 더 좋게 합니다. 매일 밤 이 루틴을 만드세요. 양치 후 D3, 전제 IU와 K2 200 마이크로그램, PC 오일 한 테이블스푼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세요. 이 타이밍은 비타민 D가 자연 생체 리듬과 함께 작용하게 합니다. 반대로 작용하지 않게요. 여섯째, 모니터링. 3개월 후 의사에게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받으세요. 50에서 7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50 미만이면 용량 늘리세요. 70 초과면 약간 줄이세요. 최적 범위를 유지할 용량을 찾으세요.
일곱째, 혈압 추적. 처음 몇 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집에서 혈압을 2번 측정하세요. 기록을 유지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보충 8에서 12주 안에 상당한 감소를 봅니다. 여덟째, 약물 조정. 혈압이 떨어지면 의사와 약물 감량을 상의하세요.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항상 의사와 협력하세요. 하지만 올바른 비타민 D 보충은 종종 하나 이상의 혈압 약 용량 감소나 제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수잔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72세, 3가지 약으로 평균 159지94. 의사가 4번째 약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수잔 씨는 이 비타민 D 프로토콜을 3개월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침 D2에서 밤 D3로 바꾸고 K2와 PC-오일을 추가하며 용량을 5000 IU로 늘렸습니다.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 62, 평균 혈압 138/84. 의사가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6개월 후 평균 132/78. 두 번째 약을 줄였습니다. 1년 후 이 프로토콜로 수잔 씨의 혈압은 저용량 1가지 약만으로 잘 조절됩니다. 의사가 원했던 4가지 대신요.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5가지 요소 모두요. 올바른 형태, 올바른 용량, 올바른 보조인자, 올바른 타이밍, 올바른 모니터링. 하나라도 놓치면 완전한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안전 주의사항. 이 용량의 비타민 D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사르코이드증이나 특정 다른 질환이 있다면 고용량 비타민 D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K2 추가 전에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주의할 상호작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비타민 D 보충이 혈압 조절에 완전히 비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5가지 실수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심혈관 혜택을 없애버립니다. D3 대신 D2는 최소한의 혜택만 줍니다. 너무 낮은 용량은 최적 수치 도달을 막습니다. K2 미포함은 동맥 칼슘화를 허용합니다. 오메가3 지방 없이 섭취하면 흡수가 줄어듭니다. 5가지 실수를 모두 고치면 비타민 D는 강력한 혈압 도구가 됩니다. 약만큼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으며 하루 비용 몇 푼, 잠자는 동안 매일 작용합니다. 해롤드 씨 혈압 34포인트 떨어짐, 로버트 26포인트, 마가렛 22포인트. 수잔은 4번째 약 피하고 3가지에서 하나로 줄임. 모두 수년 잘못 섭취하던 방식 대신 올바르게 섭취한 결과입니다. 이 정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라면 공유하세요. 고혈압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잘못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먹고 D2 먹고 K2 빠뜨리고 심혈관 혜택 하나도 못 보고 있죠. 이 정보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구독하세요. 제 사명은 더 많은 약 없이 건강을 개선하는 증거 기반 전략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이 5가지 실수 중 어떤 걸 저지르고 계셨나요? 밤 섭취로 바꿀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혈관 건강을 주도하는 실용적 도구를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